책을 다 뒤져보니까 마플 시너지가 좀 그나마 가장 많이 좀 유형이 담기지 않았을까. 마플 시너지가 근데 유형이 많은 만큼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내신 준비하려면 국문학과 문제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제 수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정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정석이 오히려 개념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정석을 많이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이 정석이 범위가 그 교육 과정을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정석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이 네. 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그 엄마학교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고등학생을 위한 의대 가는 수학 공부법입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국어하고 영어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공부를 하고 수학은 이제 진도를 한번 맞춰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 때 수학과 과학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만 실제로 최상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시, 정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차근차근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현장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매우 실용적인 그리고 제도를 잘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의학계열 모집 인원 어떻게 되는지 이지수 선생님께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올해 이제 그 의학계열 모집 인원을 저희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알고 나면 길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의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과 변함없이 39개 학교가 3,015명, 작년보다는 몇 명이 늘었습니다. 3,015명을 뽑게 되고요. 수시가 이들 중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시가 약 40%인 1,198명을 차지하고요. 수시 전형은 그냥 60%로 보시기보다는 옆쪽 보시면은 교과, 종합, 논술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가 899명, 종합 전형이 790명, 논술이 128명을 뽑게 됩니다. 자, 2022년도 주요 의대 수시 등급 컷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균형은요, 등급 컷이 50% 학생들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5에 해당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균관대가 1.14, 카톨릭대도 교장 추천이죠. 우리가 아는 1.18. 그리고 쭉 내려서 제가 조금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대인가요? 보이시죠? 중앙대부터 약간 등급이 1.74로 이렇게 뛰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1.74, 1.85, 1.9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애도 이 정도면 이제 의대를 갈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이제 서류가 아주 훌륭한 아이들, 그다음에 내신 따기가 아주 힘든 학교들. 그러니까 서류가 훌륭하다는 거는 그 내신 따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냥 특목 자사고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서류가 간소화돼서 네. 서류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전반적인 의과대학교 등급 컷, 수시 등급 컷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다. 자, 4월 중간고사에서 2등급 몇 개 끼기 시작하면 실제로 1.14, 1.18, 1.05 이 정도 수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시가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4월 중간고사 때. 그런데 많은 중3 아이들은 4월 중간고사를 준비 위해서 2학기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일단 매몰 비용이에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볼 게 아니고 의과대학 계속 고집한다 그러면 이제는 내신을 관리 모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을 가기 위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거든요. 근데 설계 없이 움직이다 보면 그때그때 느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대로 가는데 그 길이 오를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불 등급 보겠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5가 합격자 등급이고 불합격자 등급은 1.12.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1.5인데 불합격자가
1.38. 오히려 불합격자 등급이 더 높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1.68인데 불합격자가 1.39.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1.63인데 불합격자가 1.4. 그러니까 등급이 무조건 낮다고 합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그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합격자 등급하고 불합격자 등급이 앞으로 합격자 등급이 좀 더 낮은 등급, 더 우수한 아이들이 뽑힐 가능성이 많고 네. 불합격자 등급에서 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이 등급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1학년 1학기 내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게 날아가 버리면 50%가 날아가는 건데요. 아까 뭐 3,000명, 3,013명인가요? 3,013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교 1등 정도 하겠다는 아이들한테도 그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의대 가는 고등학생을 위한 내신 준비법 최병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고등 수학 과목의 구성을 보면 그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 수학 상, 이제 1학기 때 상을 배우고 2학기 때 하를 배우는 구조가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이 순서를 약간 조금 융합해서 배우는 학교도 가끔 있고요. 네.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보통 수 1을 배우고 2학기 때 수 2를 배우고 미적분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보통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소위 좀 정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아예 미적분 과정까지 2학년 2학기에 보통 끝내게 하거든요. 예.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 게 3학년 때는 아무리 좀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정시 공부에. 그러다 보니까 2학년 2학기까지 이걸 수학 과정을 끝내줘야 애들도 좀 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학통이 있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성취도 평가로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A, B, C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성취도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A를 꼭 받아줘야 되고요. 학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이거는 가끔 가다가 상대평가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학통 등급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이제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서울대 의대는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의대 안에 미적분, 학통, 기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전체 과정을 보고 미적분, 기하, 학통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본 다음에 고등학교를 고르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 내신 준비법 현창 원장님의 노하우 더 꺼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뭐 탄탄히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뭐 수능 시험보다도 내신 시험에 타임 어택이라는 게 훨씬 세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요. 연산 부분이 그래서 계속 하여튼 뭐 개념만 안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연산이 아주 반복적으로 그 파트 부분이 아주 반복적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연습을 좀 하는 부분이 좀 학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전년도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 보면서 뭐 어떤 좀 스타일을 좀 익힐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여튼 내신 시험은 범위가 딱 정해진 짧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여러 가지 과목들하고 딱 수학하고 그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게 하여튼 내신 시험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특히 이제 뭐 내신 시험이 이제 수능하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수능 이제 2, 3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가 바로 이제 수능 공부하고 이어지도록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이제 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만점으로 가는.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자.
너무 중요하겠죠. 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행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많게는. 예, 수행평가도 충실히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필과 수행이 합쳐져서 내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필살기 꼭 만드셔야 되고요. 수학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필살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의고사도 함께 대비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보게 되면은 다 까먹어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물론 의대 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모의고사를 함께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내신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스터에게 듣는 의대 가는 내신서 그 두 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는 정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특징을 보면 이제 정석이 개념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개념은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만의 어떤 개념 가공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석이 오히려 개념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정석을 많이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는 좀 마풀 시너지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내신 문제는 이게 심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유형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실려있는 유형의 책이 뭘까라고 해서 이제 이번 아이들이 내신 끝나고 제가 서점 가서 책을 다 뒤져봤거든요. 책을 다 뒤져보니까 마풀 시너지가 좀 그나마 가장 많이 좀 유형이 담기지 않았을까. 마풀 시너지가 근데 유형이 많은 만큼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내신 준비하려면 군학교 문제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제 수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블랙라벨은 좀 심화서인데, 이제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라벨을 통해서 자기 좀 심한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가면 좋거든요. 특히 저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제보다 블랙라벨 같은 문제를 풀 때 더 희열이 느껴지고 필살기를 개발하는 맛도 블랙라벨 문제급이 정도 돼야 이게 이 한 페이지를 4줄 5줄로 요약하는 좀 재미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라벨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현창호 원장님께서 픽하신 예, 저는 이제 뭐 기본 개념서로는 이제 정석 말씀하셨는데 정석 좋은 책인데 바이블을 또 많이 봅니다 요즘. 현대판 조금 더 네. 현대판 정석이죠. 이 정석이 이 범위가 그 교육 과정을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정석 그게 단점이긴 해요. 단점이 네.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빼라 네. 계속 범위를 좁혀가는데 저기 홍성대 선생님께서는 아직 뭐 그냥 신경 안 쓰세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바이블은 약간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문제도 약간 이제 정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하고 약간 이제 좀 떨어진 면이 있는 반면에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하고 좀 더 상관성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실어놨고, 마풀 시너지에 이제 대항마로는 이제 고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쟁이. 그런데 저 문제가 내신 문제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이는 게 이제 빠진 문제들이 이제 거의 빠진 유형들이 없이 참신한 문제들도 좀 있고, 내신 유형 문제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문제들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내신이 아주 세지 않은 동네들에서는 저 내신 고쟁이 한 것만 한 서너 번 풀면은 그걸로 이제 1등급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보이고, 블랙라벨에 대적할 만한 것이 1등급 수학인데 블랙라벨 이제 1등급 수학은 약간 이제 유형별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문제들 이제 1등급 도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조금 이제 참신한 문제들이 많아요. 뭐 난이도를 떠나서 조금 참신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에 거는 안 풀고 그냥 뒤에 것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뒤에 1등급 도전 문제만 풀어봐도 그런 이제 좀 참신한 문제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제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센스 있는 엄마들은 보셨을 거예요. 두 분의 교집합에 뭐가 들어있는지. 올림포스 그리고 스트 셋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모두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마스터가 사용하는 거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갖다 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그 다음이 이제 EBS 문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뭐 그냥 이제 좀 많이 하여튼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 하여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고2, 고3 같은 이제 수완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한 3, 4년치 수능 특강은 거의 필독하고 들어가야 된다. 다음 주에도 엄마 학교 그 고등학생을 위한
수학 공부법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초대 해석도 한번 만들어 보고 조금이라도 또 어머니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 드리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선생님들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어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